과도기가 좀 진입로가 좀 길었는데 그래서 두뇌를 노르아드레날린형이 아니라 도파민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도파민형으로. 도파민형이 뭐냐? 인간은 어떤 경우에 도파민이 많이 나오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뭘 볼까요? 도파민. 저기 꼬리부전나비의 애벌레가 이렇게 나뭇잎을 먹고 개미들이 좋아하는 그 단물을, 그러니까 오줌이 단 거예요. 오줌이 달아. 그래서 이제 배설물을 이제 개미들이 먹는데 개미들이 몇몇 애벌레를 노예로 키우는 거예요. 노예로 키우는데 개미들이 아니구나, 반대구나. 내가 오래돼서 헷갈렸는데 애벌레가 개미가 왔을 때 그 단물을 내보냈는데 이거 안 본 사람들이 많아서 애벌레가 단물을 내보낼 때 개미 두뇌에서 도파민 억제제를 섞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도파민 억제제. 그러면 그 개미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지부동을 하더라. 탐색 활동을 중단하더라. 개미가. 복지부동. 그러면서 이 애벌레한테 충성을 하는 겁니다. 충성. 애벌레에게 뭐가 다른 이제 애벌레를 해치는 천적들이 오면은 개미가 막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 자체가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안 오겠죠. 도파민이 많아지면 호기심이 많아지고 도파민이 적어지면 호기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도파민이 많고 50대가 되면은 도파민이 50배로 줄어들고 70세가 되면은 10대 후반 청소년의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도파민 나오는 양. 그래서 인간은 나이 들수록 저절로 보수화되는 겁니다. 탐색하고 모험을 안 하게 돼요. 그걸 조절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근데 그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도파민 억제제들을 제가 인간 문명에서 이렇게 발견을 해봤어요. 근데 이 애벌레가요, 어떻게 단물을 개미한테 주냐면 정기적으로 줘요. 되게 웃기죠? 어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 단물 나올 때 됐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월급. 인간은 월급이 나오는 순간 복지부동의 유혹을 받아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월급이 나오는 순간 머리를 잘 안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호기심이 탐색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프리랜서들은 월급이 아니잖아요. 성과급이잖아요. 원래 월급 받는 사람들이 두뇌가 나빠서 창의적인 제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월급이 도파민을 낮추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더 영리한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뇌가 지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 몸에 있는 도파민의 양이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나 할머니, 특히 할머니, 우리 어머니 자꾸 애를 뭘 떠먹여. 이거. 도파민 억제 4대 악이 있어요. 4대 악. 밥을 떠먹인다. 늘 배부르게 한다. 공교육, 월급, 불공정. 이거 대단합니다. 불공정. 공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탐색과 모험을 안 하더라고요.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때. 귀족들만 잘 될 때.
기득권 자녀들은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더 잘 됐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사람 도파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형평성, 어떤 집단의 형평성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 집단 전체의 창의성이 약해져 버려요. 그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창의성을 약화시키는 상황이 많은지, 현재. 도파민. 그리고 여전히 노르아드레날린형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아무튼 이런 겁니다. 과잉 거, 배부른 거. 인간에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를 조사해봤어요. 학자들이. 세 가지 조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 다음에 1시간 후, 30분 후에 어디 가면 먹을 게 이때더라. 기대감. 배고픈데 음식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그 밥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먹을 수 있대더라. 이때 가장 많이 나온대. 인간도 동물인 거예요. 인간도. 자기가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사냥을 나갔어. 근데 전화가 온 거야. 1시간 후에 사슴 한 마리 가지고 갈게. 일주일 동안 굶었어, 애들이. 그러면은 그 전화를 받을 때 제일 많이 나와요. 먹을 때보다. 기대할 때. 그런데 포만감이 뭐를 없애버리느냐? 음식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기대감. 배부른데 뭘 기대를 하냐고요. 먹을 게 냉장고만 널려 있고 바로 학교 밖에 가면 떡볶이, 오뎅 파는데, 그죠? 배가 고플 새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살까지 이렇게 보면 돼요. 대략 15세를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15세 뇌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에 더 영향을 받는 나이가 있고 자연적인 DNA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나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분기점이 있단 말이죠. 분기점이. 10살부터 15세까지는 약간 중립적인 상태예요. 얘는 동물이면서도 그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10살부터 15살까지. 근데 15살이 넘으면은 물론 사람에 따라 틀려요. 두뇌에 따라서. DNA보다는 문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두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자로 15세를 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두뇌일 때 ADHD형 두뇌는 25살이라고 그랬죠. 그 두뇌는 25살이 지학이에요. 10년이 더 늦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직장을 뭔가 딴 짓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두뇌는. 그래야만 성공을 해요. 3만 원 두뇌. 근데 그 딴 짓이 아주 재밌는 거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교육이라든가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주 비참한 딴 짓을 10년 동안 하게 될 확률이 좀 높았었죠. 왜냐면 막 여보 넘어가니까 자존감이 상하니까. 너는 왜 누구만큼 공부를 못하니 이런 얘기 막 들어야 되는 거야. 자기는 원래 공부가 안 되는 두뇌를 타고났는데 25살이 넘어야 되는데. 잠깐.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10살이 아주 결정적으로 동물에서 인간이 되는 어떤 나이라고 봤을 때 10살이 조금 넘게 되면은요, 가장 원하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15세쯤 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남자의 경우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섹스가 됩니다. 그 나이가 되면 자유행위 시작하고. 그런데 10살까지는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애를 언제 굶겨야 되냐면 이게 참 쉽지 않은데 10살 전후에 많이 굶겨야 돼요. 10살 전후. 그러면은 굉장히 도파민이 강화된 인간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굶기는 게 어떻게 굶기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고민을 해야지 도파민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은데 배는 고프고
엄마는 분명히 밥상을 차려놨을 텐데 이 고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야 우리들이 10살 전에 굶기라 그랬어. 너 굶어 이게 아니고 그러면 얘는 이제 그 가족관계 상처를 입고 이제 범죄인이 될 확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굶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지금 현재 이 장난감을 하고 이게 노는 게 막 노래가 너무 재밌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친구들이 막 재밌게 노는 걸 보니까 도저히 이 자리를 못 떠나겠어. 한 끼 건너뛰자. 그렇게 한 끼 두 끼를 건너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저도 예술가이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끼까지는 그냥 건너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뭐 만들기 시작하면은 뭐 만들고 막 뭐 하기 시작하면은 일 끝나면 오후 4시예요. 정말요. 오후 4시예요. 10시간 동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망가지죠, 예술가. 몸이. 옆에 누가 좀 자상한 여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이거 녹음되는데 이거 좀 이게 잠꾸러기 여자가 좀 있어가지고 좀 이게 제가 알아서 이게 편의점에서 이렇게 요즘에 편의점 김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전주 비빔밥 이게 나와요. 김밥이 김 속에 전주 비빔밥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고추장에.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생각해보세요. 10살 때까지 우리 자녀가 10살 때까지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애가 또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했는가. 뭐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형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도파민형 자녀를 만들고 싶어 애를. 왜? 그게 미래의 인재라고 하니까. 아까 제시했던 미래의 인재의 모든 출발은 도파민이니까. 탐색 능력, 모험심, 창의 이렇게 다 거기서 나오니까. 그죠? 뭐가 없냐면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게. 우리의 주변에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모니터 뒤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게임 속에서. 근데 참 이게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1시간 40분 5분 남았죠? 네. 어떤 교장 선생님이 한 6, 7명 정도가 고등학교예요. 학교를 안 오고 PC방을 가더래요. 결석하고 막 지각하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오후에 학교 오고 막. 그래서 실제 사례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다가 최고 속도의 PC방을 만들어줍니다. 교실 하나. 그래가지고 게임 동아리를 만들어요. 고등학교에. 게임 동아리를. 그랬더니 걔네들이 학교를 제일 일찍 오는 거예요. 9시까지, 11시에 오던 애들이 7시에 오는 거야. 문 열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PC방 가도 그 속도가 안 나오거든. 속도가 안 나와. 옛날에 그 속도가 약했을 때. 그래서 전혀 결석을 안 해. 뭐 그냥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열리기만.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SK에 입성. 실제 사례.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단편적인 일인데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동아리형 교육혁신으로 가야 되는 것의 어떤 하나의 그 어떤 긍정적인 사례들인 것이죠. 자폐형 두뇌는 자폐형 두뇌에 맞는 동아리를 해야 되는 거고 산만형 두뇌는 산만형 두뇌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도파민을 그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학교가 재밌어질 것인가에 지금 교육은 물론 제가 대안으로 동아리형 교육혁신을 제시하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은 배고픔을 잊고 놀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원초적인 단초라고 보시면 돼요.
원초적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다니엘 핑크의 6가지 미래 이제 디자인, 뭐 놀이, 뭐 공감.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드냐고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전 단계를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르 아드레날린은 인제가 있고 도파민은 인제가 있는데 도파민의 인제를 만드는 원초적인 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준비는 하되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는 하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밥 먹을 시간이니까 다 모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 시간이니까 다 먹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급식이 공짜로 나오더라도 나는 안 먹을 거야 하면 안 먹을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안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10살 이상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뭔가가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해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러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돼요. 그 두뇌는 10살 때까지 그렇게 딱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도파민이 원래 중독의 물질이거든요. 자유를 갈망하는 물질이에요. 자유와 모험과 탐색과 로맨스를 갈망하는 물질입니다. 로맨스, 연애. 일본에 왜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 있죠. 그 도파민이 없으면요 연애를 안 해요. 그러니까 탐색 행동에는 되게 막 사냥감만 그래서 우리가 헌팅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여자 작업 본다고 할 때 헌팅한다 그러잖아요. 사냥을 안 해요. 도파민이 없으면. 연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려요. 그게 왜냐면 그 경쟁 중심 사회에서는 점점 연애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 두뇌에 도파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을 할 줄 몰라요. 예전에 왜 어떻게든 결혼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 막 굶을 때 보면은 58년 개띠 뭐 이런 무렵에 사실 연애법은 없어요. 몰라요. 근데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연애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고 뺨 맞고 하면서 이제 좀 노하우를 해가지고 결국 결혼을 하잖아요.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그걸 안 돼요. 왜냐면 도파민이 없어요. 그때 시대라고 틀려요. 그때 시절에는 얼마나 먹을 걸 기다렸습니까? 10살 전에. 생각해보세요. 도파민의 두뇌가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학교에서는 굉장히 경쟁 교육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 10살 이전에 도파민의 두뇌로 세팅이 돼버리고 얘가. 자녀가 많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그래서 여러분 장남에서부터 막내까지 한 7, 8명 있다고 쳐요. 순서대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두뇌가 도파민이 많아요. 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를 누가 했죠? 형 누나가 했죠. 어른이 한 게 아니라. 어른은 모범 답안이 있지만 초등학교 5, 6하는 형 누나가 얘를 관리하는데 모범 답안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놀아버리는 거예요. 같이 모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제일 창의적인 거예요. 지금 시간이 좀 끝내야 되는 거죠? 2분? 자, 마무리를 한번 어떻게든 해볼게요. 한 2분 내로. 그래서 그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도표는 꼭 보여드릴게요. 좀 충격적이지만. 아까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요.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이라는 것은 도구의 인간이, 호모파베르라는 도구의 인간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문명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지능을 가진 모든 존재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하고 자기 자신의 그 창의성과 생각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을 필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 본능 때문에. 그 본능의 끝에 가게 되면은 상대방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만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그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래 문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점점 더 생각을 잘해주는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서 일자리보다는 놀자리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을 대신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면 더 잘 노는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물을 좀 더 마셨어야 했는데 아까 좀 갈라졌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10살 이전에도 너무 그 놀이가 재밌기 때문에 밥 먹는 거를 까먹어야 되지만 10살 이후에도 거기에 맞게 15살 이후에도 거기에 맞게 성인이 돼도 은퇴를 해도 직장인이 돼도 거기에 맞게 끼니를 잊을 만한 재미있는 것이 있도록 우리 사회가 재설계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합. 50분 동안 주저하고 열받게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명 3개를 더 달았습니다. 저거 이쪽을 비추는 거, 그 다음에 입구 쪽에서 여기 그림 그릴 때 여기를 비추는 조명 2개를 써는 제가 전기 공사를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오늘 좀 속도가 왜 늦었냐, 지금 이 니포가 너무 오래된 걸로 하다 보니까 전선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속도가 늦었어. 이게 지금 좋은 걸 어디 찾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